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의 온열 질환자가 늘고 가축 폐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온열 질환자는 열 탈진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 경련 등 7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흥 석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열매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병이 평소보다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남해 연안에 발령된 고수온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했습니다. 남해 해역의 수온은 최고 30.1도씨를 기록하는 등 3일 이상 28도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권 1000원 여객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섬주민 80%는 배를 탈 때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지난 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 2055번부터 2069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7명, 순천 4명, 목포 3명, 완도 1명 등입니다. 여수에서는 수원시 확진자와 동창 모임 1명, 전남 주점 관련 2명, 지인 접촉 1명,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관련 1명, 호프집 관련 1명 등입니다. 서울에서 여수로 여행을 왔다가 서울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1명도 여수로 추가됐습니다. 순천 확진자 중 1명은 광주 소재 한 코인 노래방에서 동선이 겹쳐 확진됐습니다. 순천 소재 한 부품 회사에 근무 중이며 나머지 3명 순천 확진자도 그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 확진자 3명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확진자 1명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도의 확진자 1명은 소환도 농협 관련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4일 아침 9시를 기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은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A씨의 동선이 대부분 파악됐지만 혹시 모를 접촉자가 있을 것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순천에서 30대 장애인 여성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습니다. A씨는 백신을 접종한 뒤 귀가했으며 오후 늦은 시간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증상이 더욱 나빠져 31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남해 연안에 발령된 고수온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남해 해역의 수온은 최고 30.1도씨를 기록하는 등 사흘 이상 28도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 해역의 수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전망했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지난달 15일부터 한평만을 시작으로 발령됐으며 4일 기준 고수온 경보는 진도군을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증가하고 또 가축 폐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기준 전남 내의 온열 질환자 수는 열탈진이 37명, 열사병 22명, 열경련 7명, 열실신 4명, 기타 4명 등 모두 74명입니다. 74명 모두 현재는 진료 후에 퇴원을 한 상태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열 질환자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도내 98개 농가에서 36,598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이 26,000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가 2,030마리, 돼지는 780마리, 메추리 등 기타 7,700마리입니다. 어패류 양식장의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현재 한평만과 등량만 전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또 가망만 내측과 진도 임해부터 부산 청사포, 신안 흑산 일대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고흥의 대표 작목인 유자가 냉해 피해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대표 작목인 석류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석류가 커지는 시기에 열매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생기는 열매 썩은병이 평년의 10배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실태와 대책,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고흥의 한 석류 농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 일부도 이미 바닥에 떨어져 버린 열매도 색이 변해 썩어 있습니다. 열매를 갈라보니 속은 더 처참합니다. 석류가 커지는 시기인 비대기에 열매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퍼지는 이른바 열매 썩은 병 때문입니다. 2달 후면 석류 수확철이라 지금쯤이면 열매로 가득 차야 할 나무지만 보시는 것처럼 병이 들어 열매는 다 떨어지고 가지엔 잎만 무성합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는 열매를 봉지로 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의 30% 정도가 이미 떨어졌는데 남은 열매라도 지키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초에는 굉장히 많이 열려가지고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릴 거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띄면서 3분의 1 정도가 다 떨어지니까 1년 동안의 농사 짓는 것이 이렇게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해마다 발생하는 열매 썩은 병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때는 뭐 한 5에서 10% 정도 발생을 했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50% 정도 농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평년에 한 10배 가까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늦은 장마가 왔을 때 국지성 호우에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상처를 통해 세균이 많이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 석류는 전국 생산량의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지역 대표 작목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고흥군에서도 올해 처음 약재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미 병에 걸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약재 방제를 통해서 남아있는 열매들은 더 이상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재 방제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가 잇따르면서 속수무책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흥에서는 올 초 닥친 최강 한파에 유자나무들이 냉해를 입어 이미 수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을까? 석류 농가는 시설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비가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우스 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가림만으로도 1차 방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또한 지자체와 농가가 머리를 맞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흥 지역이 지난 봄에는 유자 냉해 피해로 이번에는 석류 열매 썩은 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위기에 놓인 대표 작목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섬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배를 이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지역에 1,000원 요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섬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표를 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신안 장도까지 가는 배를 타려면 일반인은 4,00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섬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1,000원 여객선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자주 나와야 했던 주민들은 경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좋지요. 원래는 얼마 들었어요? 2,000원 냈어, 2,000원. 그 전에는 3,000원만 내고. 지금은? 지금 1,000원이요, 오늘. 1,000원 때문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 예? 이를 정부를 다스리고 정부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 가꾸는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에까지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잖아. 이게 바로 이게 미래예요. 민주주의고 복지고 그잖아. 이게 아주 좋아. 1,000원 여객선은 지난 1일부터 전남 대부분 지역에 적용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와 여수, 완도와 진도 등 7개 지자체의 49개 항로를 대상으로
1,000원만 내면 배를 탈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했습니다. 122개 섬에 47,053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는 섬 주민 78%가 이용하는 8,340원 미만의 요금에 대해 1,000원 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섬 주민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육지에 비해 교통 여건이 어렵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안역의 교통 지원을 위해 1,000원 여객선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만여 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지방비 24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거문도와 홍도 등 올해 반영되지 못한 388개 구간에 대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통해 교통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시군 합동으로 주류 판매 음식점 35,51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운영시간 준수 여부와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면적당 수용 인원 준수 등입니다. 위반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과태료 처분과 운영 중단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최근 점검에서도 일주일 사이 유흥주점과 식당 등 6곳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와 불법 주차 등 여러 문제점 역시 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김기룡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양 출신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입니다. 예, 먼저 전동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전동 킥보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고 보호 장구를 착용한 다음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이용자가 무면허이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와 횡단보도 그리고 차도를 거침없이 주행하며 아무 장소에나 무단 방치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전동 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2년 만에 3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올해 24건의 교통사고와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민의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라남도는 시급히 시군 및 전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도내 전동 킥보드 업체 현황, 이용 실태, 여건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업체 및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행정명령을 엄중하게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 이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과 관련법 및 안전 의무 준수를 적극 교육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네, 끝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함과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위험성이 매우 큰 교통수단입니다. 사고가 나도 차체등이 보호해주는 자동차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즉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